안녕하세요. 빌딩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드디어 25년 새해가 밝아서 24년도에 거래됐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짜라락 히스토리를 읊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여러 개 추려서 대답을 해드려 볼까 해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잘 봤습니다 님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님의 질문이 진짜 알찬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선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백종원 님의 옛날 한신포차 아시죠? 논현동에. 거기도 안 가본 사람이 없을걸요. 근데 거기가 매각이 된 지 꽤 됐는데 잘 산 사례인가요? 잘 판 사례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봐서 이제야 보면 잘 팔았다, 잘 샀다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싸게 샀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총 매가 316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됐고 평당가 1억 7,600만 원입니다. 한신포차는 건물이 있었긴 했지만 신축을 해야 될 나대지로 보시면 됐어요. 주변에 나대지로 매각이 된 것들은 없지만 건물이 있는 채로 수익률은 낮겠죠, 당연히. 있는 채로 매각이 된 사례들이 있는데 1억 7천, 1억 8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대지의 가치로 보면은 사실 좀 비싸게 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위치가 독보적입니다. 이 친구도. 예, 코너잖아요. 그리고 거의 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되도록에서 바로 보여요. 316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셔서 지금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로 신축을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는 이런 독보적인 위치이니까 신축하자마자 뭐가 들어왔냐면 올리브영이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아직 공실이 조금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일부 음식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임대차 시장이나 뭐 F&B나 이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공실이 일부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 위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잘 사신 것 같다. 그리고 신축도 아주 멋지게 잘 하신 사례입니다. 가쁘님의 질문이었는데 최근에 도산대로에 매각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던 질문이 뭐냐면 이 맥도날드와 명품 라인 거기에 있는 건물이 하나 매각이 됐는데 평당가가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맥도날드 부지를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 맥도날드 부지가 더 저렴하게 팔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질문하신 부지는 뭐냐면 현재 미우미우란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을 보면 얘는 3종이고요. 그다음 맥도날드 부지는 도산대로에 위치한 노선상업지예요. 일단 지하철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리고 도산대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년, 21년도만 해도 도산대로에 위치해 있으면 평당가가 4억을 찍었어요, 이미.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 도산대로의 급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반기 지금 들어서 평당 2억 9천, 2억 5천 이런 사례들이 세 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평당가가 2억 9,599만 원. 총 매가는 782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엄청나죠.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 샀냐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산대로잖아요. 도산대로는 우리나라에서 갖고 싶은 건물이 질비해 있는, 몰려있는 그런 도로이기도 하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게 적용이 가능한 위치가 있고 아닌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평당가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맥도날드의 위치는 노선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종 플러스 상업지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로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땅보다 조금 저렴하게 된 것도 있겠고 이 맥도날드가 이 부지를 직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부지를 팔면서 매각 주관사가 있었겠죠. 근데 매각 주관사가 뿌린 자료가 있어요. 그 뿌린 자료 안에는 설계도가 있는데 이 설계의 주제는 뭐냐면 이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 지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금 이 3층의 건물이 아니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목적이 있었고 그걸 보고 이제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미우미우 건물은 건물이 온전히 다 차 있어요. 용적률을 다 맞게. 그리고 미우미우라는 브랜드가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보증금만 해도 억대입니다. 그냥 억대 아니고 몇십억이에요.
그리고 매달 내는 임대료도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까지 다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면적을 따지고 건물의 가치를 따지면 미우미우의 평당가는 왜 더 비싼가요? 라고 따질 거는 아니고요. 건물 가액을 더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당가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맥도날드가 되게 잘 산 거네요. 지금 PD님이 되게 잘 산 사례네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 베스트 사례를 갑자기 물어봐서 몇 개만 꼽아봤는데 3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맥도날드 부지입니다. 먼저 맥도날드 부지가 아니고 미우미우 부지를 보여드리면요. 네, 보이시나요? 요 건물입니다. 골드톤에 그래서 코너 건물이고 5에서 6차선 정도 되는 요 명품 거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번듯하게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매매가에.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해야 되는 맥도날드 부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맥도날드 건물을 한번 보면 여기가 보시면 도산대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적도로 한번 보게 되면요. 노선 상업지 빨간 선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개의 부지에 내 부지 안에 빨간색깔 상업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띠처럼. 그래서 노선 상업지라고 하고요. 거리부를 한번 보면요. 이 건물이에요. 모르실 리가 없죠. 다들 한 번씩은 가셨을 그 위치입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나아요 하면 저 같은 맥도날드 부지를 살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그래도. 하나 슬픈 건 맥도날드가 없어진다는 거지. 다들 가셨나요? 술 먹고 마지막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그래서 도산대로가 지금 2억 5천에서 평당 2억 9천에 막 이렇게 팔리고 있는 현실이 저는 굉장히 놀랍고요. 돈 있는 사람들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이 회사는 또 몇 년 뒤 한 번 더 펌핑을 해서 또 더 큰 회사가 되겠죠. 예,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맞아요. 사람들은. 빈부격차. 그거를 저희는 어디서 가장 느끼냐면은 시그니엘이나 그다음 에테르노 이런 것들이 팔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막 열심히 살다가 만약에 매매가 20억 건물을 샀어요. 나 진짜 하나 잃었어. 근데 그러고 딱 보면 우리는 건물을 샀는데 이분들은 주택을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막 200억, 500억, 700억에 사시는 거니까 이걸 잃어도 와 저까지 언제 올라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부격차가 가면 갈수록 정말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눈에 보이시니까 계속 지금이 살 때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지금 특히 금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작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지금 투자하시는 거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어쩌다 보니까 또 강남이에요. 이 건물은 신사동에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24년도에 금리 영향이 엄청 컸거든요. 꽁꽁 얼었다가 갑자기 금리 바뀐다고 뜨거웠다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가장 많이 거래된 데가 압구정 로데오 쪽이거든요. 그 근방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입니다. 보시면 위치적으로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도보 거리 나옵니다. 근데 이게 코너 건물이잖아요. 6m 코너 건물인데 또 북도로예요. 근데 주변에 지금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이 보시면 평당 2억 4천, 평당 2억 6천 이렇습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에 매각이 됐냐면요. 총 매가 150억 1억 6천만 원대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게 사연이 있었던 게 사실은 매도자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요. 그 다음 명도 소송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풀 대출 이렇게 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매물이었기 때문에 현금을 좀 가지신 분이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종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면 이제는 다 아시죠? 용적률 2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용적률이 253.03%예요. 거기다가 전체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나 세금적인 이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장점이 하나 또 있어요. 기존 건물이 지금 96년도 건물이거든요. 꽤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있어요. 만약에 승강기 없는 건물에 승강기를 넣게 되면 우리 전용 면적이 줄죠. 그래서 임대를 놓을 때 조금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얘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싹 리모델링만 하면 돼요. 네. 처음에 지을 때부터 주택 용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리모델링만 살짝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너무 좋죠. 코너에다가 도로 6m에 다 넓고. 여러분 이런 건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물이 또 나올까요? 근데 진짜 지금 금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금매들은 사실 줍줍이에요. 나오면 현금 있으신 분들이 바로바로 하루 이틀 만에 다 계약을 하시거든요. 예,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네, 다음 사례는요. 또 강남구입니다. 다 강남이네요. 요 건물도 다 아시는 건물일 겁니다. 논현동 요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7호선 학동역에서 도보로 1분? 네, 약간 오르막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주말에 다들 한 번씩 가보셨을 법해요. 왜냐하면 이 보시나요? 헤르츠 예식장입니다. 와, 여기 한번 갔다가 못 나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희 저번에 갔었던 데 아닌가요? 맞아요. 지나가다가 이 건물 제가 팔고 싶었어요 했던 그 건물이에요. 네, 요게 지금 위치나 아니면은 덩어리나 아니면 수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 안 대도 되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총 매가 915억 원이고 이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도보 2분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2억이 안 넘었습니다. 평당 1억 8,500. 예, 너무 좋죠. 제가 왜 이거를 베스트라고 뽑았냐면 평당가가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맥도날드 부지 말씀드렸잖아요. 청담동 맥도날드 부지는 노선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해당이 안 돼요. 직선거리로 거리가 좀 멀다라는 단점 때문에. 근데 이 물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설계할 때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걸맞는 그런 조건만 맞아진다면 상업지로 종상향이 가능해요. 용적률 250%에서 800%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이 주변에 지금 금매로 나와 있는 매물이 사실 있거든요. 대도로변에. 원래 매각이 처음에 됐던 금액보다 더 떨어져서 지금 나온 매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변에 대도로변에 직선 거리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순위를 매기자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게 1위인가요? 아니요. 1위는 두구두구 신사동이요. 로데오 거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냥 단지 매수할 때 매도자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복잡한 법적 문제 이런 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에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2위는 뭔가요? 헷갈리네. 저는 입지로 본다면 청담동 맥도날드 부지. 거기는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뭐가 들어올지. 앞으로 얼마나 올라서 또 얼마에 또 재매각이 될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해보면서 24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대표님의 24년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4년. 24년은 저한테는 진짜 너무 다사다난해서 천국까지 오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잘 해왔다. 진짜 잘 견뎌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겸손하게 이렇게 잘 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봅니다. 스스로. 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5년, 26년 앞으로도 계속 빌딩 수영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해가 밝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